인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름은 특강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긴 인사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고, 저는 전체적으로 새해가 됐으니까 지난 그 시민과 대화 때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산시의 어떤 큰 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 교육 때문에 오셨지만 제가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농업의 세세한 부분들 오늘 교육 시간에 필요한 부분도 들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오늘 기분 좋은 소식부터 먼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충청남도에서는 경제실장 그리고 우리 이제 시에서는 부시장이 동시에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하게 됐어요. 좀 복잡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조만간에 이제 사프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신문에서 기왕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프라고 하는 종합실증센터를 우리 서산 대산에 유치하게 됐는데 한 외부 재원 국비라든가 도비 또 민자 국비가 한 2,300억이 넘고 도비가 한 33억 민자가 690억 정도, 우리 서산 시비는 77억 정도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3,110억, 한 3,000억 정도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 3,000억 정도 들여서 사프 종합실증센터가 우리 서산 대산에 유치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석유화학 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굉장히 석유화학 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에 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죠. 대산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가 잘 돼야 우리 서산도 세금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대한민국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의 굉장한 이런 그 도전, 물량 넘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석유화학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속에서 돌파구와도 같은 오아시스의 어떤 물과 같은 그런 희소식이다. 이렇게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식용유라든가 폐비닐, 바이오매스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실증센터라고 해서 연구하고 원료를 수집하고 그 원료를 시험하고 평가하고 검증하는 모든 이 주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연구 검토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떼잖아요. 화석 연료를 떼는데 이 화석 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화시키겠다.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제로화를 가는 방향으로 각국이 전부 다 자기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 이게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프 이 부분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탄소 배출량 이런 화석 연료에 의한 것보다 80%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게 이제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유치가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유치가 확정이 돼가지고 오늘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동시에 11시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서산시가 이런 미래로 가는 산업을 유치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기도 하고 서산 발전에 획기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산시 탄생 이래로 최대 규모의 이런 거 투자 유치 금액을 우리가 확보한 그런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김태흠 지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또 시청 직원, 충청남도 직원들하고 해서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 애니라고는 회사가 있어요. 세계적인 국영 글로벌 기업인데 이런 정유 이런 회사죠. 7대 정유 회사입니다. 세계. 그 회사의 자회사가 애니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친환경 에너지만 담당하는 그 회사예요. 그 회사하고 충청남도하고 서산시하고 LG화학하고 애니라이브하고 4자가 투자 협약을 맺어가지고 8,600억 외자 투자 협약을 하고 왔어요. 그 중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1,480억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번에 오늘 또 이런 이 성과가 바로 그거의 연결선상에서 친환경 에너지 오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 세계 항공기에 들어가는 이 기름을 친환경 기름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서산시가 유치했다는 거죠. 여수하고 우리 서산이 맞붙었어요. 둘이. 그런데 우리가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수 한번 쳐도 되는데. 그래서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성일종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3자가 아주 긴밀한 협력,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건 대단한 성과고 보통 무슨 기업 하나 유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성과다라는 것을 제가 우선 새 벽두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지난해도 어려웠고 지지난해도 어려웠고 근데 금년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어려운 부분이 지방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도 국가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분명히 결과론적으로는 다 잘 좋은 방향으로 해서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고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지금 가지나 열매 위에 상층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튼튼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뿌리를 깊게 받고 흔들리지 않으면 가지 조금 흔들리는 거 그거 정상화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제가 할 도리를 충실하게 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우리는 할 일을 하면 우리 서산시는 끄떡없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건재하게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최고의 해결사가 있습니다. 500년 전, 1000년 전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그때 없었겠습니까? 불과 100년 전에도 어려운 게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해결됐습니다. 누가 해결했죠? 피와 땀을 흘리는 우리 선녀들이 다 해결했고 시간이 다 해결해 줬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최고의 해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믿고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 농업에만 열중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서산은 전국에서도 농업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평야 면적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두 번째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어요. 뭐 세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그 순위에 들어가 있죠. 더구나 그런 측면에서 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 두세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특화된 지역이 우리 서산이죠. 그렇게 농업이 특화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우리 서산에 나는 것들이 전부 다 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지에서
최고로 칠 수 있는 육종 마늘을 비롯해 가지고 생강이라든가 우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전 세계에 마늘 삼국이라고 있어요. 일본, 대한민국, 미국. 일본은 마늘 주 생산지가 어디냐면 다꼬마치라고 하는데 한자로 전자정이라고 써요. 우리 서산하고 자매 결혼을 좀 맺어 있죠. 거기는 일본의 마늘 수도라고 그래요. 다꼬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마늘 수도는 어디냐? 각자가 전부 다 우리 지역이 마늘 수도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우리 서산이 마늘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 육종 마늘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 방송을 1시간인가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서산의 육종 마늘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 수치로 다 비교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제가 일본에 먼저 시장할 때 일본의 타코마치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의 마늘 수도 우리 자매결연이니까. 근데 거기에 마늘 수도를 지향하는 그곳에서 마늘 삼국 대표들이 다 모였었어요. 일본의 타코마치의 전자정에 그 정장이 참석을 했고 미국은 길로이시라고 있어요. 길로이시의 시장이 참석했었어요. 서산은 서산시장 제가 참석했었죠. 거기에서 그 축제 때 행사 때 같이 모였는데 일본에 있는 정장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그 길로이시 그때 그 시장도 그렇고 서산 대한민국의 서산의 육종 마늘이 가장 최고다, 가장 좋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듣기 좋라고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육종 마늘이 품질이 좋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가 잘 알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단양이라든가 다른 또 어디 경북 의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쪽에 있는 이 마늘의 주화 결국은 다 우리 거 가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거기는 먼저부터 홍보를 잘 했었고 우리는 브랜드화 작업을 뒤늦게 시작을 하고 홍보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고기를 얘기한다면 횡성한우, 홍성한우 얘기하잖아요. 우리 서산한우가 나는 최고라고 치는데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인정은 아직은 안 하겠죠? 그런데 홍성한우하고 횡성한우는 왜 이렇게 알려졌을까요? 거기는 옛날부터 홍보를 엄청 많이 물량 공세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비를 쓰면서 이렇게 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쇠고기 하면은 한우 하면은 홍성한우, 횡성한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민선 6기 때 우리 브랜드화 작업을 해가지고 서산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죠. 우리 서산한우가 절대 횡성한우나 홍성한우보다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브랜드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브랜드화 작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각 그 분야별로 각종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그렇게 브랜드화 작업을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어필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서산이 농업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교육받으러 오셨잖아요. 아까 조동시 의장님도 아주 좋은 말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의 효과는 무시 못합니다. 콩나물 시루하고 똑같은 거죠. 들어도 까먹고 문지방 넘으면 까먹고 그러는 게 우리 이제 연세가 이 정도 때 되면 그렇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것이 돼요. 체득화돼 가지고 언젠가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도 툭 튀어나오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 들었던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써먹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회만 되면 참석하셔서 들어야 돼요. 우리 그 마을에 문해 교육을 하잖아요. 문해 교육 할머니 어르신들 70 넘고 80이 넘고 90대이신 분들 또 그 문해 교육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연세에 들어가지고 기억이 잘 되겠어요? 들을 때는 기억이 되죠. 눈 돌리면 고개 돌리면 잊어버리는 연세거든요. 문쫙 넘으면 집에 가면 다 까먹죠. 까맣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또 같은 얘기 듣고 같이 어울리고 하다 보면은 한글 쓰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버스 몇 번인가 어디 가는 건가
이런 거 알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무슨 교육이 필요했습니까? 호미, 곡괭이, 삽, 뭐 도리깨질을 할 줄 알고 그러면 농사 다 지었어요. 지게 하나 있고 구름만 있으면 다 지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농업의 패턴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녀자분들이라든가 연세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작은 텃밭 가꾸기 정도에 불과한 조금밖에 못하지만 대농으로 이제 바꿔가잖아요. 농사를 이제 예전에는 뭐 100만 명이 농사를 짓는다면 지금 이제는 100만 명이 필요 없고 뭐 10,000명이면 되는 식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대농화 작업 규모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모화가 되는데 농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계가 농기계가 있어야 되고 드론으로 씨 뿌리고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분무기 짊어지고서 언제까지 이거 하면서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새롭게 패턴이 바뀌어가는 농업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그 밑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흙을 전제로 하죠. 땅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 흙에 씨앗을 뿌려서 뭔가 자라서 농사를 짓는 게 농사의 패턴이고 개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가요? 그렇게도 하는 것도 대부분이지만 지금 이 건축물 안에서도 농사 땅에서 짓는 농사보다 훨씬 잘 지을 수 있어요. 온도, 습도,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다 이 안에서 조절돼 가지고 버티컬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 안에서 딸기도 재배하고 뭐 채소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죠.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농법이 바뀌어지고 있고 새롭게 되고 흙이 아니어도 이런 밀폐된 공간 안에서도 얼마든지 농사를 져가지고 사시사철 출하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제철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말도 이제 무색해졌어요. 제철이 따로 없죠. 뭐 여름에 나는 과일이 따로 있고 가을에 나는 과일이 따로 있고 채소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사시사철 365일 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갖추고 있는 그런 농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런 그 농업을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농업의 패턴에 정보를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짓는 농사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젊은 30대, 40대, 20대가 여기와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왜? 농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못 져요. 젊은 20대가, 30대가 이런 사람들을 지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사회치 회원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사회치가 잘 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농사 짓은 거, 어머니가 농사 짓은 거 이제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와서 지금 농사를 지어요. 그런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과거에는 농사가 호미 들고 이렇게 땅 파는 걸로 인식이 됐었지만 지금은 고급 산업, 고급 업종이 농업이에요. 일본에는 모자, 중절모 같은 모자, 멋있는 모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농사를 지어요. 농부라고 해서 작업복, 헐렁한 작업복 입고 이런 농사를 왜 이렇게 꼭 지어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은 기계화 영농되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딱하니 앉아서 그냥 이 멋있는 옷, 폼 잡는 이런 옷, 양복, 넥타이가 다 매고서 농사를 다 지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이버 또는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금방 다 나옵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이런 그 인터넷 회사들, 구글이라든가 우리가 듣기만 해도 다 아는 세계적인 회사들, 제약회사라든가 화학회사 이런 업종을 예전에 우리가 인식했던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농업에 다 뛰어들고 있어요. 구글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구글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구글이 인터넷 회사로 알고 있지만 농업 회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글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다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뭐 누르는 게 전부 다 그게 수치화돼 가지고 통계가 돼 가지고 데이터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한다든가 블로그를 한다든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가 뭐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는 무심코 누르지만 이걸 만든 그 회사는 전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누르는 거에 따라서 정보를 다 섭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감기와 관련된 누가 검색을 했다. 그러면 감기와 관련된 검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검색을 몇만 명이 했는지 몇천만 명이 했는지 뭘 검색했는지 감기가 좀 유행하고 있구나. 이걸 감기 약을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도 FBN,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런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농업을 리딩하고 있어요. 그 구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농업을 하는 회사들이 또 사들여야 되죠. 내가 뭐 긴 얘기, 자꾸 이런 얘기하면 너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 이런 화학회사, 이런 회사도 전부, 손정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일본 제일교포. 이 양반도 농업에 뛰어들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짐 로저스라고 한다든가 이런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 워린 버핏 이런 분들 전부 다 농업에 다 뛰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농부로 태어나겠다. 그러면서 우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 데 가서 청년들아 농업에 투자해라. 농부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말씀은 농업을 하시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고,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이런 걸 수십 년 동안 이거 왜 하나 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첨단 업종에 지금 내가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이 농업이 미래 비전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내 아들한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업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농업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오셔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7개 RPC를 통합을 해서 이제 농업의 경쟁력을 좀 높여나갈 겁니다. 가루쌀 생산당지를 536헥타르로 평방미터 규모로 또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8개 분야의 우리 농기계 빌려쓰기 어려우시죠? 한 440대 19억 3천만 원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그 농기계도 확충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금년에 우리 2025년 예산이 1조 2,498억 원입니다. 본 예산 규모로. 이제 조만간에 또 추경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최종적으로야 뭐 많이 바뀌겠지만 일단 본 예산이 1조 2,498억 원. 그 예산은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서 1,046억 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외부 재원 국비라든가 도비도 6,354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 비한다면 한 250억 원을 더 확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 부분 차지하는 예산이 1,592억 원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12.7%. 이거는 복지 예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의 농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 예산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올해 또 직불금 이런 부분도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또 다른 교육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특히 이제 교육이 되는 마늘인가? 뭔가? 생강, 고추, 마늘, 생강, 고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들으시고요. 한 번 들었다고 또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듣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궁금한 거는 또 질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다른 데 또 알아봐서 또 답을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서 앞장서가는 진짜 상순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이거 다른 데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공센터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런 거 활용하고 다양한 이런 부분들 우리 시설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항상 문의도 하고 직원들한테 또 질문도 하고 해가지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복지에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을 우리가 쓰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올해는 더 많은 긴밀한 소통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